안녕하세요 여러분, 도쿄매주입니다. 최근 들어서 꾸준히 FOMC 회의를 통번역하면서 시장의 흐름을 꾸준히 봐왔습니다만 정말 신기한 것 하나를 알게 되어서 여러분들께 공유를 드리고자 합니다. 그것은 바로 미국 시간 기준으로 2시 35분인데요. 이 또한 미리 멤버십 분들 상으로 텔레그램에 미리 공지를 드렸습니다만 FOMC 회의에서 2시 35분이라는 시간이 주가 첫 방향의 시작점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들으면 바로 이해가 안 가실 텐데, 가장 먼저 최근 FOMC 회의는 2월 2일 미국 시간 기준으로 2시 35분에 시작이 되었습니다. 파월이 바로 준비해온 연설문을 읽기 시작하는데 바로 0.25%가 올랐다고 말을 하고 시장의 전망에 대해서 말을 하는데 약 5분 정도의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기자회견을 하기도 전에 파월이 매파적인지 비둘기적인지에 대한 파악이 완전히 되기도 전에 2시 35분에 금리 인상에 대한 결과를 듣자마자 바로 2시 35분에 주가는 상승으로 방향이 잡힌다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만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12월 달의 FOMC 회의는 12월 14일 날 이루어졌는데 이때도 2시 35분에 갑자기 반등을 시작하다가 그때 이후로 주가가 이렇게 하락하기 시작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2022년 7월 달의 FOMC 회의 또한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7월 27일 FOMC 회의 2시 35분에 첫 번째 방향성을 상방으로 쏘아 올리고 그 다음에는 계속 위로 올라갔죠. 6월 15일 FOMC 회의도 2시 35분에 위로 쏘아 올렸고요. 2022년 5월 4일 FOMC 회의 때도 2시 35분에 이렇게 바로 위로 쏘아 올렸습니다. 2022년 3월 16일도 2시 35분을 시작으로 해서 이렇게 위로 쏘아 올렸죠. 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부분은 FOMC 회의 때 알고리즘 트레이딩이 2시 35분에 세팅이 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매우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만 기자회견을 하기도 전에 파월이 단지 금리를 몇 프로 올렸다는 부분만을 듣고 시장이 기대한 것과 동일한 결과가 나온다면은 시장의 첫 번째 방향성은 상방으로 결정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방향성이 깨지려면은 기자회견 중에 파월이 그 흐름을 꺾을 정도로 정말 매파적이었거나 비둘기적인 말을 하지 않는다면야 꾸준히 그 방향성이 유지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번처럼 금리 인상이 0.25%가 예측된 상태에서 실제로 결과가 연설 전에 0.25%로 나온다면은 그날의 첫 번째 방향성은 결정이 되어 있는 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러한 이유에서 보통 FOMC 회의가 끝나고 난 그 다음날 연설에 대한 내용이 꼼꼼히 검토가 된 다음에야 더 올라주든 아니면 반대로 방향이 잡히든 결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확률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너무 맹신하지 마시고요. FOMC 회의 당일날에는 알고리즘 트레이딩이 개입되어 있는 만큼 하루하루 단위로 너무 의미를 부여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저는 멤버십 분들 상으로 텔레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는 10여 개 이상의 곳에서 유료로 데이터를 받아서 분석을 드리고 있는 만큼 일반적으로 볼 수 없는 데이터들을 분석하여 멤버십 분들께 공유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데이터에 대한 제 의견과 앞으로의 전략 또한 자유롭게 전달드리고 있는데요. 보시다시피 10월 26일 날 시작으로 해서 그 누구도 관심을 갖고 있지 않았던 보잉을 대상으로 분석을 드렸고 10월 26일을 기준으로 해서 지금까지 S&P 500이 8% 정도 상승한 동안 보잉은 약 54% 정도의 수익률을 기록하면서 엄청난 상승률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애플이라던가 빅테크 등에만 집중을 사람들이 하고 있을 때였죠. 그리고 그 이후에도 이렇게 수차례 보잉에 대한 전략과 계획 등을 분석을 따로 드렸는데요. 보잉과 같이 시장에서 한때 외면을 받고 있었던 종목을 대상으로는 제가 하루 종일 분석해서 유튜브로 영상을 만들어봤자 시장에서 외면받는 종목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로 인해서 뷰가 전혀 안 나올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유튜브에서는 다루지 않고 오로지 텔레그램에서만 다룰 예정이며 앞으로 보잉에 대한 대응 계획 또한 텔레그램에서만 다룰 예정입니다. 저점 대비해서 60%가 오른 상황에서도 대응 계획만 제대로 잘 잡혀있다면 수익을 낼 수 있는 확률은 차고도 넘치기 때문입니다. 혹시라도 이렇게 주애들과 함께 안전하게 장기 투자를 해나가고 싶으시다면 언제든지 이 링크를 통해서 조인하신 뒤 커뮤니티에 남겨져 있는 멤버십 전용글을 통해서 접속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다시 돌아와서 파월이 말했던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읽고 넘어가 보자 합니다. 여기 보시면은 파월 또한 지금 현재 시장이 자신들이 보고 있는 데이터와 얼마나 괴리감이 있는지를 말해주고 있는 문구인데요. 시장으로 하여금 자신들과 다른 예측을 갖지 말라고 설득할 생각은 없다고 적혀 있습니다. 적어도 자신들의 예측이 현실적으로 발현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이며 자신들은 금리를 올리고 오랜 시간에 걸쳐서 그 금리를 유지시킬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이 어떻게 반응한지는 두고 봐야 할 일이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다시 말해 자신이 말하는 말을 어떻게 해석하는지는 시장의 마음이며
굳이 설득시킬 생각은 없다고 말하는 것이며 그저 계획대로 금리를 올려나갈 것이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반응에 따라서 제가 꾸준히 말씀드린 대로 금리의 전망은 드디어 이렇게 5%를 찍었습니다. FOMC 회의 이전만 해도 금리는 이렇게 5%를 찍지 못한 상태였기 때문에 5%에 대한 선반영은 시장이 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FOMC 회의를 이후로 해서 시장에서는 페드가 5%까지 갈 것이라는 모습을 인정한 모양입니다. 그리고 금리의 전망을 자세히 보면은 그 기울기가 점점 평평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여전히 금리를 낮출 것이라고 시장은 봅니다만 낮춘 데 대한 폭이 작아지면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올라왔다는 것을 볼 수 있죠. 제가 꾸준히 분석해온 대로 만약 인플레이션이 끈질기게 자리를 잡는다면은 금리 전망은 지금 시장이 선반영하고 있는 것처럼 금리가 아래로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점점 올라갈 것이고 이러한 시나리오는 시장이 전혀 반영을 하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시장은 다시 주가로 반영을 시켜나갈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전망을 떠나서 저는 보수적으로 투자하는 만큼 기업이나 지수가 비쌀 때는 공격적으로 투자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과거의 주식이 저렴할 때 미리 사놓았기 때문에 여전히 홀딩하고 있으며 S&P 500과는 크게 영향을 받지 않은 종목인데 저평가인 기업을 대상으로는 저희 멤버십 분들과 리서치 자료를 공유 드리면서 투자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만 그 외 비싼 주식을 대상으로는 지켜만 보고 있는 것입니다. 나스닥과 S&P 500은 여전히 비싼 가격에 있다고 봅니다. 나스닥과 여기 10year chips rate는 이제 2008년 이후 그 어떤 시점보다 비싸지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부족한 관계로 자세한 설명은 텔레그램에 남기도록 하겠고요. 결과만 중요할 테니 결과만 말씀드리자면은 나스닥의 기대 수익률은 3.7%로 작아졌고요. 여기 팁스 레이트는 1.2%로 크게 올라왔는데 이 두 개의 격차를 스프레드로 잡아서 보면은 2.48%가 되었다는 것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2.48%라는 이런 스프레드는 2008년 이후로 가장 낮은 부분으로 얼마나 지금 나스닥이 고평가되어 있는지를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러한 기간에 걸쳐서 나스닥과 10year chips rate의 스프레드는 평균 4.3% 정도를 유지해 왔습니다. 10년 동안 고평가해봤자 3.8% 정도였고 저평가해봤자 5.3% 정도였는데 이제 그 범위를 뛰어넘어 2.48%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참고로 코로나가 터지기 직전에도 스프레드는 여전히 이렇게 3%대 이상이었고 코로나로 인해서 주식이 떨어지자 5.3%까지 올라가면서 주식이 굉장히 저평가가 된 것이죠. 2022년에 계속 주가가 떨어져서 다들 힘들었다고 하지만 지금의 위치는 코로나 때 주가가 폭락했던 시기와는 이렇게 엄청난 격차가 있으며 오히려 2008년도 때 리만 브라더스 사건이 터지기 전의 수준과 별반 다를 바 없는 밸류에이션을 보여주고 있는 상태인 것입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로 시장의 상승에 편승할 생각은 없습니다. 이미 기존에 저평가할 때 사놨던 주식들이 있기 때문에 득을 보고 있어 크게 미련도 없고 특히나 나스닥이 고평가인 시점에서 불을 타서 제가 저평가할 때 매수해놓은 주식들의 평단가를 올릴 생각은 더더욱 없습니다. 제가 여기서 할 역할은 누군가를 설득시킨다기보다는 그저 데이터를 공유드리는 것뿐이니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공부를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되며 스스로 알아서 판단을 내리시면 되겠습니다.